네. 어, Recording in progress. 네, 지금 우리가 우리 제품의 특별한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의 333 클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33 클린 들으니까 모두가 하고 싶어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이 클린을 하신 분을 보고 바로 소개받아서 그냥 저분이 드신 대로 두세요. 저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꼭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드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호전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잘 겪어내야지 333 클린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설명을 좀 듣고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대제철의 영양사로 근무를 했고요. 영양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저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영양 부족이었어요. 잘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음식을 잘 안 먹지를 않았어가지고요. 엄청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영양사를 하면서 오히려 직원들이 우리 영양사를 믿고 밥을 먹을 수 있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체지방은 높고 근육량은 너무나 부족한 그러면서 몸에 항상 염증과 통증이 동반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우리 책을 통해서 글리칸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것을 사 먹으려고 보니까 우리 메나테크에서밖에는 글리칸 제품이 나오질 않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제가 우리 글리칸 제품을 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섭취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실버 PD가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섭취를 하게 됐을 때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만성 염증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성 염증들이 뭐 눈의 결막염, 입의 구내염, 질염, 뭐 이런 것들이 몸의 염증들이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타나고 얼굴에 이렇게 뾰루지 형태로 얼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의 여기저기 이렇게 화농성 고름 같은 염증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디스크도 좀 심했었고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런 증상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뭐 혈압이나 그때 뭐 그런 거는 없었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40대에 넘어가면 이 만성 염증에 의해서 뭐 혈압 그리고 또 비염 그리고 요즘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잇몸 질환도 되게 많으세요. 이런 잇몸 질환도 우리 건강에 되게 중요한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뇨, 혈압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이 염증에 의해서 일어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면 그 증상을 눌러놓는 약을 처방받아서 섭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증상만 눌러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근간이 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내가 생활 습관으로 야기되는 독소라든가 그리고 내가 심리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독소들 그리고 환경 독소 뭐 내인성 독소, 시기성 독소 이런 것들을 좀 청소해 보자. 그래서 이런 거를 청소를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푸사에 그 우리 그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면역 대상을 받은 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푸사에다가 사진을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되신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선배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되게 큰일을 겪었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아들이 자기를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안 그랬으면 나 못 봤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혈관, 막힌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괜찮대. 그런데 자기가 면역이 많이 떨어진 게 느껴져서 이게 면역에 좋다라고 하는 물질이냐 물어보면서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제품을 이제 설명을 하고 보내드렸는데요. 그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내가 스텐트 시술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한 곳에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다른 곳에 또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 클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호정 반응 책에 보면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이렇게 추월하면서 이렇게 돌돌, 오돌돌 떨고 있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땠었냐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우리 직원, 조리원 분들이 몸이 되게 따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손발이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시려워서 항상 그분들 이렇게 겨드랑이에 뒤에 가서 이렇게 탁 끼면 이거는 사람의 손이 아니다. 이거는 시체의 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20대에 그때 앙골라 스웨터가 유행이었어요. 반팔 앙골라 스웨터가. 그래서 한겨울에도 아가씨들이 이렇게 다 반팔 그 스웨터를 입고 롱코트 하나 걸치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데 저는 20대에도 내복 입고 그 위에 목콜라 그다음에 가디건을 입고 자켓을 걸치고 거기다가 목도리나 스카프를 또 목에다가 칭칭 감고 그리고 또 롱코트를 입고 그 위에다가 또 쇼를 이렇게 걸치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몸이 너무 그 저체온이고 추워가지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 그림을 딱 보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예전의 모습이. 근데 지금은 한겨울에도 저도 그냥 블라우스에다가 코트 같은 거나 자켓만 하나 걸치고 다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똑똑 두들기죠. 질병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체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더더욱 독소들은 배출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호전 반응을 거쳐야지만 내가 반드시 건강하기 위해서는 호전 반응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학적인 것들로부터 또 내가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내가 몸이 건강 상태가 안 좋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좋아지기 위해서는 호전 반응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과 치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과 불편한 증상들이 호전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뭐 명현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물질 증후군으로부터 세포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인체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반응들이죠. 그래서 이 면역 세포들이 병적인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그런 반응인데요. 우리가 질환을 이길 수 없는 몸을 질환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대사가 안 되는 몸을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도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호전 반응은 대개 일주일 전으로 소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몸에 좋은 것들을 넣어줬을 때 안에서 이 독소와 염증 물질을 배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언제 끝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 기간들이 다 다르다. 나타나는 기간도 지속되는 기간도 다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좀 세게 증상이 반응이 나타나다가 점점 약하게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약하게 나타나다가 또 세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에 있는 거 처음에는 좀 급한 것부터 없애버리기 때문에요. 이렇게 겉에 있는 것들로부터 먼저 치유를 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중국의 사서삼경의 하나인 서경에서 약을 복용하고 호전 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면 질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드시고 한 2주 정도가 지나도 호전 반응이 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드시는 양을 좀 더 늘려서 먹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청소하기에는 양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양을 좀 늘려서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호전 반응을 거쳐야지 맞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더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 좋은 걸 먹고 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높은 질의 음식이 몸으로 들어올 때 몸은 새롭고 더 건강한 조직을 만들려고 들어오는 높은 질의 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낮은 질의 조직과 물질들을 없애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은 몸에 생긴 문제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몸은 그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투쟁을 시작하는데요. 일단 제가 처음에 먹었는데 어땠었냐면 일단 몸에서 너무 더운 거예요. 제가 11월부터 먹었는데 너무 더워서 민소매를 입고 11월에 제가 일을 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2천 혹시 들리시나요? 소리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자꾸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화면에 떠가지고. 네. 잘 그래서 제가 네, 들립니다. 11월에 처음 먹었는데요.
제가 2009년도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이니까 제가 한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때 나이가.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갱년기가 온 거야, 갱년기. 그래서 그렇게 더위를 탄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무슨 40대 초반에 갱년기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몸에서 제품을 섭취를 했더니 열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손발이 차가워서 뼛속이 시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매일 드라이기로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손발이 시렵고 몸이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드라이기로 이불 속에다가 넣고 그게 또 꺼내면은 다시 또 뼛속까지 시리고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발을 꺼내는 순간 다시 뼛속까지 시리고 막 이런 그렇게 지냈는데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두통이 너무 심한 과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도 명현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이런 명현을 좀 겪을 때 이거를 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국물을 좀 더 먹어주고 또 소금기 있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그런 소금을 좀 먹어주면 그런 명현이 좀 빨리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수나 레모스도 좀 더 먹어주고 또 규칙적인 운동이나 반신욕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개한 분과 자주 소통을 해서 불안감을 극복하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 정일태 스폰서님을 참 괴롭혔어요. 아니 이거 정말 좋아지는 거 맞냐? 저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 뇌 사진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우리 스폰서님을 괴롭혔었는데 스폰서님이 병원 가서 뇌 사진 찍을 거면 그 돈으로 엠브로토스 더 사서 먹어라. 어, 나중에 중풍 걸릴 거 지금 막아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으면서 자꾸 이런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하면서 극복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기본적인 반응에서 우리가 호전 반응에서 인체의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자연 치유력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열이 좀 나는 거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체온 상승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27도가 되면 사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정상 체중을 36.5도라고 보죠.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이제 정상적인 거고 여기서 1도 정도만 떨어져도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이 실토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러지나 아토피가 출현이 되고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증식하기 딱 좋은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온열요법으로 치료하는 그런 병원도 있죠. 근데 그 온열요법을 하는 데가 병원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온이 상승이 되면 호전 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전 반응을 크게 이제 이렇게 이완 반응, 과민 반응, 회복 반응, 배설 반응으로 네 가지로 보는데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완 반응 너무너무 나른하고 너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이제 그 강사분들도 이 다른 데는 몰라도 맨 앞에 그 강의 때 도는 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 왜냐? 명현으로 졸음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한다고 했는데요. 제 옆에 계신 강의 듣는 분이 저한테 그만 좀 졸으라고 막 저를 막 꼬집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정신없이 제가 초기에 제품을 먹으면서 정말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불면이 너무너무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잠이 쏟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민 반응으로는 특히 장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이제 변비, 막 이렇게 뭐 장이 안 좋으셨던 분 중에요. 하루에 이거 드시면서 17번 화장실을 가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 우리가 장염이 걸려서 그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기운이 없어서 힘들어서 못 지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응으로 화장실을 그렇게 가는 거는 그걸로 뭐 기운이 딸리거나 그렇지는 않은 모든색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보여지는데 하나하나 증상을 좀 살펴보면요. 제일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대부분 하는 증상이 두통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뇌에서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 이제 이런 증상이 있고요. 어지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속이 3, 4일간에 가장 흔한 후던 반응이에요. 우리가 혈관을 청소하면서 혈관을 건드리게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 우리가 그냥 시냇물이 흘러갈 때 맑은 물이 위에 흘러가고 있죠. 밑에 지저분한 바닥에 이렇게 지저분한 물질들이 뭐 이끼라든가 이런 이제 지저분한 노폐물들이 바닥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첨벙첨벙하게 되면 흙탕물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도 혈관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 혈관들을 건드리면서 안에 있는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흔들리면서 두통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증상이 있고 그만두시는 이제 그만 이제 두통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17일간을 두통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혈액순환이 안 좋구나라고 느껴서 제가 근데 이 17일간 두통이 있었는데 이 두통이 그냥 두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귀 뒤가 막 전기가 찌리릭 찌리릭 하듯이 오니까 얼굴이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 중풍 오는 것 같다. 빨리 병원에 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평에 성모병원에 아는 의사분이 계셔서 제가 요즘 이런 거를 먹고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지금 두통이 심한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중풍이 오려고 하는 건지 뇌사지를 찍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제가 이게 그 당뇨약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올 수도 있으니 뭐 중풍이 오는 것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진 않으니 저보고 2주만 지나보라는 거예요. 일단 며칠 더 지나봐라. 2주를 지내봐라. 이래가지고 아 3주를 지내보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17일 됐을 때 그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2주 됐을 때 얘기를 했는데 3일이 딱 지나고 17일이 되니까 그 진통, 두통이 싹 그 찌릿찌릿한 것도 멈추면서 이렇게 몸에 피가 이렇게 슉 도는 느낌? 그런 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체온도 올라가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정글자 선생님을 엄청 괴롭혔죠. 그래서 이 독소가 혈액을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통증이다. 그래서 클린 초기 단계에 이럴 때 이 통증들이 있을 때요. 소금이나 이런 국물을 적게 섭취할 경우에 혈액 흐름이 느려지면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금물이나 맑은 국을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때 또 드시면 좋은 것이 메나 알로에입니다. 메나 알로에를 이렇게 물에 타서 이거를 좀 드셔주시면 이런 두통에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나 알로에는 이런 그 호전 반응때 있는 두통에도 좋지만 뭐 항암을 한다거나 이런 암 환자분들이 두통을 겪을 때도 메나 알로에를 드시면 두통이 되게 빠르게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돌림 무기력, 제가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잠이 많이 오는데요. 우리가 저도 이제 고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먹으면서 너무 잠이 쏟아진다 이랬더니 거기 수면제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잠을 푹 자니까 그렇게 건강이 저보고 그때 이제 제가 얼굴이 되게 막 이제 좋아지고 있었어요. 좋아지고 있으니까 잠을 수면제를 넣어서 잠을 자게 하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진 거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졸림에서 이렇게 잠이 온다 하면 그동안에 부족했던 잠이었기 때문에 저도 시간만 되면은 이제 고객분들에게 일일을 꼭 해야 될 일만 아니면 가급적이면 많이 주무세요. 잠이 쏟아질 때 많이 주무시면 그만큼 회복이 빠르게 좋아집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몸 안에서 이게 세포가 재생될 때 이게 나타나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래서 동일 소화하느라고 일한 장기들이 잠들면 휴식을 취하게 되고 반대로 잠든 사이 면역은 잠에서 깨어나서 세포에서 발생한 노폐물 찌꺼기를 청소하면서 면역 활동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게 휴식이 취하면 면역이 왕성해지면서 피가 맑아지고 눈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린했을 때 눈 흰자위가 되게 맑아졌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졸리면 많이 잘수록 좋다. 회복이 빠르게 좋아진다. 그리고 오한 발열, 몸살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발열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평소에 저같이 저체온이었던 경우에 특히 더 발열 현상이 있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손발이 탄 사람인 경우에 더 자주 나타난다.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맑은 혈액이 이제 장기로 몰려오게 되면 특히 대장하고 간에 수분과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부나 근육이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추위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이제 열이 발열이 된다. 그래서 이런 발열이나 통증은 백혈구들이 청소하고 식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아, 지금 내가 백혈구들이 열일을 하고 있구나. 내 몸이 정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사, 변비, 혈변이 있는데요. 누구는 설사가 심하다. 그리고 똑같은 걸 드시는데도 누구는 변비가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이러냐면 건강한 세포로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제 독소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면서 설사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변비가 되는 경우에는 정체된 숙변이나 독소들이 유산균을 부패하고 발효시키면서 얘가 부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힌 하수구처럼 장의 내용물을 막혀서 이런 변비가 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계속 변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변비가 딱 지나고 나면 너무나 예쁜 황금균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어떤 낙사분이요. 자기는 그 무엇보다도 클린하고 자기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 황금변을 보는 거다. 자기가 자기 기억으로는 살면서 이런 황금변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 놓고 싶었는데 차마 그거는 못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이제 그런 약사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내 환경이 개선되는 신호고 다량의 숙변이 배설된 뒤에 사라진다. 그리고 이 숙변이 나오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점액질,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변이 나와서 이렇게 그 변기를 끄적끄적해서 얘가 변이 잘 쏙 안 들어가고 달라붙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액질이 변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고혈압 같은 거 있는 분들은요, 혈변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시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드리면 좋겠고요. 근데 제일 흔한 반응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가스죠, 방귀. 그래서 이 독가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한 분은 자기가 너무 이제 암 환자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드시면서 독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남편이 자기를 방에 감금했대요. 너는 저 방에서, 너는 저기서만 생활을 해라. 클린하는 동안에는 밖에를 나오지 말아달라라고 남편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지독하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자기 너무 속상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 분은 남편이 너무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독가스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저 이거 그만할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신경과 선생님이 나 이것도 그만할래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스가 너무 나와서 환자들한테 민망해서 자기가 이거를 못 하겠노라. 그래서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아니 이 무언가 구멍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배출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안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해독을 하고 있는지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휴 하면서 또 이제 참고 이렇게 지나가신 선생님도 계신데요. 다량의 숙변이 배설된 뒤에 이런 증상들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가 많이 나올수록 좋은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품이 나는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거품 나는 소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배출이 되는 과정이 뭐냐? 그러니까 대변과 소변을 통해서 되게 빠르게 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양이 독소가 배출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변을 통해서 나오는 거,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 주시고, 소변에서 또 악취가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장과 방광에서 혈액이 정화되고 노폐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이렇게 당뇨나 통풍, 관절염, 몸이 산성인 사람들은 더 많은 거품이 일고 지린내가 심하게 난다. 그리고 소변의 양도 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 클린을 못 하겠다고 하신 분 중에 또 한 명이 뭐냐면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돼서 자기는 일을 해야 돼가지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야 돼서 자기는 클린을 못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변의 양이 많아진다. 그리고 심한 대사질환 환자는 피와 함께 혈뇨가 나오기도 한다. 특히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나 눈곱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간이 눈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눈에 눈물이나 눈곱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것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요. 손수건을 세 장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세 장을 갖고 오셨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눈에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눈 닦는 거 하나, 콧물 닦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재채기가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한테 민폐 된다고 그 입 막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쉼없이 닦으시는데 정말 눈물에서 이렇게 눈에서 눈곱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쫙 뽑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간염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눈에서 정말 반응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의 모세혈관에 정체된 지방 독소가 분해되고 부풀어 오르면서 배출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눈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눈동자의 경계가 뚜렷해지면서 맑아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눈동자 하얗게 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충혈된 눈의 경우 1, 2일차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3일 후부터는 온찜질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눈이 토끼눈처럼 빨갛게 되신 분들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과 다리 이런 데들이 부종이 심하신 분들이 있는데 신장이 인체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 세포 재생과 영양의 흡수나 배설 모두 수분의 양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특히 평상시에 별로 물을 섭취 않으셨던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클린을 하면서 물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주인이 안 주던 물을 주네? 그러면서 그 물을 내 몸에 이렇게 가만히 끌어당겨서 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부종들이 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신장 기능 안 좋으신 분들도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과 영양소의 재흡수하는 과정에서 수분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세포 밖에 수분량이 많아지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통증, 특히 이제 흉통이 있을 수가 있고 심장 박동이 이상이 있어서 가슴이 두근거림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을 다 건드린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폐가 안 좋으셨던 분들은 기침을 심하게 한다거나 폐에 흉통을 느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흉통은 폐의 질병 세포가 제거되고 이런 과정에서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세포가 줄어들어서 호흡이 빨라지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관 속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녹아서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혈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 강한 심장 박동을 느끼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구멍이 대표적인 우리가 구멍이 뭐예요? 눈, 코, 입, 그리고 피부의 그런 땅구멍, 그리고 소변, 대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피부 발진인데 발진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끈적끈적한 땀, 식은땀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고객 중에 동네 엄마가 아니, 누구엄마 내가 이거를 먹었는데 땀이 색깔이 이상한 땀이 나와 이러는 거예요. 보라색 땀이 나와. 때를 밀었는데 보라색 때가 나온대요. 근데 그 식은땀이 그렇게 나면서 그런 땀이 나와서 자기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 찍어서 보여주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딸이 무슨 그걸 사진 찍냐 해가지고 내가 못 찍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은땀과 함께 또 피부의 발진이 뿔긋뿔긋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아토피인 경우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들이 확 뿜어져 나오면서 훨씬 더 심하게 뿜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렵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좀 가려우면 그냥 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엠프리존을 평상시에 좀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심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분들에게는 클린할 때 엠프리존을 좀 권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엠프리존을 좀 발라주게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요. 평상시에 육류 좋아하는 산성 체질인 경우에 더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신과 정서 변화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장병이나 우리가 보통 장기들과 감정 상태가 연결돼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위장병이나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시적으로 의심과 불신이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성질을 표출한다. 그런데 이거를 드시면서 점점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정서가 균형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드시면서 아, 내가 좀 짜증내는 게 줄어들었어. 그리고 좀 불안한 그런 심리들이 좀 좋아졌어. 우울감이 좋아졌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했을 때 짜증 많은 자녀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도 하고 내가 자녀한테 화를 많이 냈는데 우리 애가 엄마 요즘 짜증을 안 낸대?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뇨나 위장병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분이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의심과 불신이
건강적으로 있는 그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 나쁜 경우가 급해지거나 흥분을 자주 하고 짜증을 많이 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간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라고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장이 나쁜 경우가 이 불안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포감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 불안과 공포를 많이 느낀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좀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나? 아니면 내가 그렇다면 내가 좀 신장 기능이 안 좋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전 반응에 대해서 특히 신장이 안 좋은 경우가 두려움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너무 얘기를 해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드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거를 드시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시지 말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명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이 이렇게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두려워서 시작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얘기 안 나왔는데 구취가 심한 경우들이 있죠. 몸에서 채취로 아까 이 땅구멍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독소가 배출될 때 채취가 심하게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구취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이제 클린을 하는데 제가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있대요. 그래서 클린을 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구취가 날 수 있으니 뽀뽀를 하게 되면 제가 미리 사전에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렇기 때문에 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좀 그때까지는 참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요? 그동안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놀라면서 얘기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같은 뭐 옆에 가까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옆에 같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얘기를 해놔 주시고 그러면서도 내 몸이 독소가 배출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도 내가 하고 있는 클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분들이 이 클린이 끝났을 때 또 주요 고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호전 반응도 잘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 나의 사업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침도 제가 그 털관에서를 다녔기 때문에요. 정말 기침을 심하게 했었거든요. 폐 기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침을 심하게 하고 말을 못 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다니냐 막 이래서 이게 좋아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 좋아지고 나면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MBA 과정에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들이 클린을 체험해 보시고 또 이 호전 반응도 꼼꼼하게 메모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겪은 그런 반응들을 또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큰 밑거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cording stopped. 네, 잘 들었습니다.